지금 최근에 협회가 지금 회장 선출을 놓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게 협회 그 돈 굴리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게 한 400억 규모가 된다고 그러죠. 400억. 그 중에서 공제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한 26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굴리는 거죠. 그걸 서로 하겠다는 거 지금. 그거 굴리면 뭐가 좀 떨어지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지금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싸웁니다 지금.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탁이라고 되어 있죠. 공탁. 공탁은 이제 법원의 공탁기관에 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근데 공탁은 잘 이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1억을 설정한다 그러면요. 공탁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갖다가 1억 원을 묻어놔야 되고 아니면 유가증권을 갖다 놔야 되고 막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체 못하는 사람 빼고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공탁은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보증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중요한 거 아니죠 사실은. 자, 235페이지 가보시면 보증 내용이 나옵니다. 235페이지 가로 3번. 보증 내용이 뭐냐면 금액 얘기입니다. 금액.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되냐 그런 거죠. 금액.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법인인 중개업자는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첫째 줄에 2억 원 이상이죠. 중개법인은 2억 원 이상 해야 돼요. 설정을. 근데 둘째 줄에 보면 중개법인은 분사무소가 차려질 수 있죠. 그래서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이렇게 차리게 되면 분사무소가 이제 독자적인 영업장소니까요.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개법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 법은 분사무소를 하나 이렇게 차려서 늘릴 적마다 둘째 줄에 있듯이 1억 원 이상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셋째 줄입니다. 만약에 중개법인인데 분사무소를 2개 거느리고 있습니다. 2개.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얼마 이상 해야 되죠? 2개 분사무소 그것 때문에는 2억 이상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개법인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중개법인 몫으로는 또 별도로 2억 이상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분사무소를 2개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보증 설정을 최소한 얼마 이상 해야 되겠습니까? 다섯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개지만 주된 사무소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있죠. 그래서 개인인 중개업자를 얘기하는데 1억 원 이상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역농협을 좀 조심하시고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하는 액수가 1,000만 원 이상밖에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렇게 액수가 좀 독특하죠. 어차피 지역농협은 뭐 크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농지만 중개해주면서 조그맣게 하는 거니까요. 액수가 좀 적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보시면 변경이 나옵니다. 변경. 보증 방법이 3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보증 설정 방법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가 공제로, 공제에 가입했다가 공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바꾸는 건 자유다. 대신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바꿀 때 바꾸더라도 하나 지킬 거. 자, 요걸 잠깐 이해해 보십니다. 변경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가입기간은 1년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보증 방법을 공제로 바꾸려고 한다.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이게 보증보험에 들어간 걸 먼저 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를 가입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해버리면 가입할 때까지 요 기간은 보증 설정이 안 된 기간이 나와버려요. 요 기간 동안은. 먼저 끊어버리니까. 그럼 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 손해 입은 그 피해자는 보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쉽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증 설정이 안 된 공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아무리 해지하고 나서 빨리 즉시 가입을 했다 그래도 다만 며칠, 몇 시간이라도 설정이 안 된 기간이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꿀 때 바꾸는 건 자유입니다. 도중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바꿀 때는 먼저요. 공제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 든 상태에서 보험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중복 가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보험을 갖다가 해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거죠. 물론 해지 안 하고 보험에도 들고 공제도 들고 이렇게 중복 가입을 한 상태가 유지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바꿀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셋째 줄까지를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험 문제 지문에서 맞는 지문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딴 보증으로 변경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요. 보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딴 보증을 설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둘째 줄요. 자, 맞는 지문은 많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는 236페이지 가로 6번 가십니다. 가로 5번 가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의 재설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보증기간이 지금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짜리 들었어요. 중개업자 A가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 A가 1년짜리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지나고 중개업을 안 하고 관둬버립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12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보증 설정을 이어가야 돼. 갱신해야 돼. 그게 재설정이에요.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한다. 그러면 이때 재설정은 한 2월 달쯤 갱신하고 재설정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2월 달쯤 갱신 재설정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보증 설정이 안 된 기간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때 사고 나면 또 피해 당한 사람은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재설정할 때 이럴 때는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늦어도.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더 빨리 해가지고 12월 중에 아니면 11월 중에 미리 재설정하는 건 더 좋고요.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12월 31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는 재설정하고 계속 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가로 오면 둘째 줄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라고 돼 있죠. 그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는 재설정해야 되는 거 그거 밑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공탁금의 회수 제한 이렇게 공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십니다. 공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탁은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가 공탁을 한다 그러면 1억을 한다 그러면요 1억 돈을 갖다가 법원의 공탁기관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게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 A가 1억을 공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자 A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때쯤 돼서 A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B입니다. 손해본 B가 A한테 물어달라고 하니까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 물어주라 이렇게 하니까 A가 못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는요 재판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근데 A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못이 거의 뭐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질 것 뻔해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지금 자기 돈으로 넣어놓은 1억 돈에서 이 사람이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그냥 이 돈에서 손해배상금 쪽으로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럼 자기 돈이 나갈 게 뻔히 보여요.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A가 중개업자 A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폐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A는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 A는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업자가 아니니까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억 돈을 폐업하면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찾아가 버리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재판 중인데 열심히 재판해가지고 1년 뒤에 승소했습니다. 판결 났습니다. 6천만 원 지급하라고. 6천만 원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 난 걸 갖고 가가지고 받으려고 해도 받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 공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사고 쳤다 그러면 그냥 폐업하고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탁이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또는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손들 상속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이라는 돈은 무조건 일단 3년 동안은 묶입니다. 이게 회수를 제한한다. 이런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놔야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공탁이 보증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를 냈을 때도 물론 못 찾아오지만 3년 동안은 사고 안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그래 보니까 공탁은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 더 이용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정할 때도 목돈이 들어가서 이용되지 않는데요. 처음에도 나중에 업종을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했을 때도 그 돈이 3년 동안 묶여버리니까 누가 공탁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탁은 실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게 가로 6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요. 둘째 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본 거냐면요. 중개업자가 어느 때 물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대비해서 중개업자는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바꿀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걸 공부했습니다. 자, 요걸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 자,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타내냐 요 얘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걸 한번 이해해 보십니다.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중개업자다 그러면 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업자는 보증 설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냐면 업무 개시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